아까 하다 꼴떴던 거야. 자, 그래서 구전동화, 구전이란 말은 입으로 들어온 거, 전래동화, 옛날부터 이어져 온 동화를 전래동화예요. 자, 한국의 전래동화에 누가 교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에 어떻게 바꿨어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 전래동화에는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2번 신문에서 남미에 지진이 났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먼저 신문에 의하면 또는 신문 기사 괜찮아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남미에 지진이 났다고 한다. 남미에 지진이 났다고 한다. 자, 신문 기사에 의하면 남미에 지진이 났다고 한다. 자, 또 모든 단어 몇 개 볼게요. 자, 남미. 자, 아메리카 대륙 있어요. 미국, 캐나다, 아메리카들, 남아메리카, 북미, 자, 미국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미국 있고, 그 다음 이어져서 또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는 미국, 위에는 캐나다, 미국, 캐나다 있어요. 캐나다. 여기는 USA, 아메리카.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 있는 요 위쪽을 북아메리카, 한국으로 표현하면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라고 해서 주로 요 전체를 미국, 여기 브라질, 여기에 아르헨티나 있어요. 그러면 요 전체를 아메리카라고 해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아메리카인데 끊어서 미국, 캐나다 있는 위쪽을 북아메리카. 요 밑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여기 나라 멕시코 많아요. 여기를 한국에서는 남아메리카라고 해요. 남아메리카. 자, 그래서 지역을 한국으로 표현하면 북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있는 지역. 미국,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또 멕시코 이런 지역을 남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전체를 얘기하면 아메리카예요. 한국어로 아메리카. 그만이로 그냥 근데 북아메리카를 다른 말로 한자로 쉽게 표현할 때 북미란 말 쓰고 남아메리카를 남미라고 표현해요. 한국에서 남미. 그래서 책에 남미에서 지진이 났다는 말은 요 남아메리카 여기서 지진이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북미, 남미 이렇게 구분하고, 북한은 이제 아시아. 여기는 지금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캐나다, 여기는 북미, 북아메리카. 나머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다 남미에 포함해요. 남미.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있어요. 아시아를 구분할 때 먼저 동아시아라고 하면 주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을 주로 얘기할 때 동아시아라고 했어요.
동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 지도 있어요. 아시아 지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한국, 중국, 일본, 북한도 물론 포함해요. 여기를 주로 동아시아라고 해요.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자, 여러분, 아시아 지도 알죠? 아시아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여기를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인데 주로 말하기 할 때 동남아 이렇게 많이 해요. 동남아. 야,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야? 동남아에 여행 갈 거야. 동남아. 그러면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동남쪽 어디예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 보통 아세안 얘기하는 국가, 그 지역이 주로 이 동남아시아에 한국에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곳,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쪽이 다 동남아시아고 말할 때 주로 이거 빼고 동남아. 야, 이번 방학 때 동남아에 여행 갔어. 동남아란 말이죠. 동남아. 그리고 서아시아, 아시아의 서쪽에 있어요. 서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했는데, 서아시아라고 하면 어디쯤 될까요? 서아시아? 아시아의 서쪽. 주로, 이란, 이란이니 뭐 이런 나라들, 이란, 파키스탄, 이런 데는 서아시아, 인도가 포함해서 서아시아라고 해요. 서아시아. 아시아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앙 뭐예요? 중앙? 센터예요. 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찾고, 일단, 동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이쪽에,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그래서 말하기 할 때 주로 동남아. 동남아 이런 말 써요. 그리고 여기는 북미, 남미. 북미에서 북미는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남미하라고 하면 이제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 북미, 남미란 말 써요. 신문에서 남미에 지진이 났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TV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은 IT 관련 제품이라고 해요. 자, 이거 어디에서 이 뉴스라 봤어요? TV 뉴스. 그러면 TV 뉴스에 의하면 한국에서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은 IT 관련 제품이라고 해요. TV 뉴스에 의하면. TV 뉴스에 의하면 한국에서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은 수출 반대말 뭐예요? 수출 반대말 수출 반대말. 수출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뭘 파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수입. 수출, 수입.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 수출품. 품은 품목, 물건이에요. 수입하는 물건은 수입품. 그러면 캄보디아가 다른 나라의 수출품 뭐가 있어요? 수출하는 거?
주로 이제 뭐, 쌀, 그리고 망고, 이런 것도 수출해요.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 차, 지금 뭐, 핸드폰 다 수입이에요. 네, 수입이요. 그래서 수출품, 수입품, 이런 말씀드려요. 수출 작은데 어. 수입 많아요. 수출은 이 컨테이너 아주 많이 보내요. 네. 수입은 가방에 와요. 비슷해요, 물건이. 그래서 이거는 이 한국 공부하고 다른 얘기인데 세계 무역기구라는 게 있어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하고 또 월드뱅크 또한 ADB,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이런 곳은 지금 전 세계는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게 캄보디아에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원하는 원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즘 뭐라 하냐면 잘하는 거, 각 나라말로 이 세계가 무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요 WTO나 월드뱅크 또 ADB 심지어 또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은행 여기서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그런데 그것이 겉에 볼 때는 좋게 해요. 왜?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지금 이런 데서 캄보디아를 지원해줘요. 왜? 캄보디아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 지원해줘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뭐가 잘해요? 농업.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ADB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조건이 농업개발이에요. 농업개발. 여기에 돈을 지원해줘요. 농업. 그렇죠? 그러면서 농업개발에 지원해줘요. 다른데 IT나 첨단 제품에는 캄보디아는 잘 못하니까 그거는 잘하는 나라. 각 나라별로 잘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지금 이걸 지금 한국의 중국 대사인 장하진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장하준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치우기, 사다리를 치우기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을 쓰냐면 지금 솔직히 잘 사는 나라들이 옛날부터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막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 영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대신 그때는 프랑스, 독일, 유럽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프랑스에서 오는 가격에는 세금, 텍스를 아주 비싸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물건들을 사람들이 소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경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영국한테서 이제 독립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독립은 했지만 영국 물건들이 계속 들어와요. 영국 물건이 계속 들어오니까 미국의 회사들이 크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 역시 텍스를 아주 많이 붙여요. 특히 다른 나라 수입품에 붙이는 텍스를 관세라고 해요. 관세. 요 세금은 수입품에 세금을 많이 해요. 그런 것을 관세라고 하는데, 자, 미국도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텍스를 많이 붙였어요. 텍스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사는데 영국에서 만든 거는 $100, 미국 거는 $10예요. 어느 거 사겠어요? 미국 거 사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회사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워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게르만. 자, 독일이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다시 이제 성장하려고 하니까 이 세금이 아주 다른 나라 물건들 많으니까 독일도 역시 텍스를 붙이고 자기 나라 물건을 싸게 팔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경제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1945년에 전쟁에서 졌어요, 일본이. 자, 그러다가 1950년부터 1952년 한국 전쟁이 있어요. 한국 전쟁할 때 일본도 이제 갑자기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 70년대에는 일본 물건을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 많이 팔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물건이 일본에 들어올 때는 역시 관세, 텍스를 아주 비싸게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탔던 게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은 1980년대, 90년, 1980년, 90년 사이에 한국도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올 때는 관세를 비싸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세트 차는 게 제일 유행이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제일 부러운 아이들이 누구냐면 카세트를, 그러니까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있는 카세트를 허리에 차고 음악 들고 다니는.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이어하지만 그때는 내가 중학교 때는 이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돌려요. 그걸 어디에? 허리에 딱 차고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거. 근데 그게 당시에 제일 비싼 거는 일본 거예요. 소니 카세트는 내가 중학교 때 20만 원 했어요. 20만 원. 그런데 그게 만 200불이었다. 그러면 그때 삼성 카세트, 삼성은 이제 80년 되면 내가 중학교 때는 이제 막 삼성이 이제 전자제품 처음 만들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거는 텍스가 많아가지고 20만원, 200불. 삼성 거는 3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일본 게 좋아요. 좋지만 삼성은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가격이 삼성은 샀어요. 일본은 비싸고. 그래서 비싼 거는 못 사니까 그나마 싼 거 가지고 삼성 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다 성장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전부 다 나라가 성장할 때는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을 좀 붙였어요. 관세. 그리고는 자기 나라 물건을 공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월드 트레이드 오르게이션, WTO에서 관세를 많이 하면 아예 못하게 해요. 또 월드뱅크 ADB에서 캄보디아에 지원금을 줘요. 그때 관세가 많으면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 없이 모든 회사가 아까 경쟁. 근데 캄보디아에 이제 그 공장을 만들어요. 그런 공장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공장하고 같이 경쟁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이 텍스가 필요해요, 관세가. 근데 지금은 이 장하중에서 말대로 이 사다리를 다 치워버렸어요, 전부 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은 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밑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보기 좋게 어떻게 해요? WTO나 월드뱅크나 ADB에서는 각 나라별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는 돈을 지원해주고 관세 붙이는 건 없애자. 세계 자유롭게 무역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자유무역은 예를 들면 캄보디아하고 한국이 자유무역을 해요.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한국보다 더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쌀, 망고, 과일들 그런 거 수출해요. 고무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많이 진짜 쌀, 과일 이만큼 갖고 가요. 물건을 가져가요. 그런데 아까 핸드폰, 뭐 IT 그만큼 갖고 오면 여기 더 비싸요. 쌀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IT 쪽이 그래서 결국에는 캄보디아가 성장하려면 IT나 또는 이제 뭐 과학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딱 눈에 보이는 거 보면 WTO나 월드뱅크나 ADB에서 캄보디아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뭐예요? 농업에. 캄보디아는 농업 국가니까 농업은 아주 잘하니까 농업에 지원해줘요. 농사 짓도록. 그러면 나중에 이 상태가 굳어져요. 잘 사는 나라들은 계속 잘 살고 여기는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은 쌀이 부족해요. 식량이. 그렇게 해서 요 체제 안에서는 캄보디아 솔직히 말해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캄보디아가 이제 다른 나라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IT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지원들은 솔직히 그걸 못하게 해요. 솔직히 월드뱅크 미국이나 중국이 제일 돈 많이 나와요. 아시아 개발은 ADB, 중국, 일본, 한국 더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겉으로는 아시아 모든 은행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원한다지만 실제는 그 돈을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만 잘 살게 해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 밑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한국 수업과 상관없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그래서 겉으로는 캄보디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하지만 실제는 다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캄보디아하고 좋은 관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이 캄보디아를 좋은 관계 하는 이유는 한국도 한국 정부에서 한국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캄보디아에 지원해주고 중국도 지원해주면 각자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나라 힘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갑자기 딴 얘기했어요. 자, 수출. 자, 4번 계약서에 1년 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자, 어디에 쓰여 있어요? 계약서. 그러면 계약서에 의하면 연금보험. 자, 연금. 캄보디아에 선생님으로 만약에 은퇴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리타이어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돈 받는 거 있어요? 매달? 그거 연금이에요. 연금. 공무원들, 군인이 만약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러면 리타이어를 하고 난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매달 돈 받아요. 연금. 한국도 뭐 공무원들 연금 있는데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인슈런스 보험이에요. 보험. 근데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데 그런 선생님 이런 거 아니지만 이 보험에 돈을 미리 넣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지금 앞으로 한 10년 동안 매달 보험에 돈을 넣어요. 그럼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고 난 뒤부터 내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연금처럼 또 돈을 받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직장 다닐 때 보험에 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리타이어 하고 난 뒤에 돈을 받아요.
이걸 연금보험이라고 연금보험. 보험인데 보험, 인슈런스, 보험. 자, 연금보험. 그러면 보험인데 나중에 연금처럼 돈을 받는 보험을 연금보험이라고 해요. 사망보험, 생명보험. 사망하거나 죽을 때 내 다른 사람, 가족이거나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요. 생명보험. 이런 거 생명보험. 건강보험은 뭐 아프거나 이럴 때 병원 갈 때 미리 그 치료비를 지원받는 거는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 보험이에요. 보험. 응? 사고보험.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게 사고 날 때 그 치료비를 받는 거 사고보험. 언제 받아요? 그렇게 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연금보험을 해지하다 주로 계약 해지 이런 말 써요. 자, 계약하다가 뭐예요? 계약하다. 컨트랙. 그러면 계약을 캔슬시켜요. 계약 해지 이런 말 써요. 해지하다는 말은 어떤 계약한 것을 이제 없애요. 그만둬요. 이때 해지하다. 해지하다는 말 써요. 자, 연금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은 오리지널 금액, 원래 돈, 그 보험에 넣었던 돈, 내가 넣었던 돈, 그걸 원금이라고 해요. 원금. 보험에 내가 한 돈, 원금, 오리지널 금액, 원래 금액, 원래 돈, 원금. 자, 만약에 은행에 내가 $1,000를 넣었어요. $1,000를 은행에 예금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 뭐예요? 이자 더 붙어요. 이자가 $15가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어요? $1,015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내가 원래 넣었던 돈은 얼마예요? $1,000. 이거는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지금 이렇게 1,015가 있지만 원래 내가 넣은 돈, 오리지널 돈, 그 모든이 원금이에요. 원금. 근데 원금 보장. 자, 보장하다란 말은 보는 지키다 이렇게 써요. 보는 지키다. 장은 막다. 그래서 보장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막아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어떤 것을. 안전보장. 안전을 보장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안전보장이라는 말 쓰면 돼요. 안전보장. 그래서 보장하다는 말은 지키고 보호한다.
보장이나 말은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런 뜻인데 안전보장,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준다. 안전보장이라고 말 써요. 안전보장.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안전은 보호해주겠다.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자, 그런데 원금보장 그러면 보험에 내가 원래 넣었던 돈, 그 돈은 보장해 준다는 말이 원금보장이에요. 원금보장. 예를 들면 한국의 모든 은행들은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은행이 하다가. 그런데 한국에는 5천만 원 미만은 5천만 원보다 작은 돈은 한국 그 정부에서 이것을 보장해줘요. 아무리 은행이 많아가도 이거는 책임져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원금은 꼭 지켜준다. 원금은 원래 넣었던 돈은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건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보험을 중간에 해지해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씩 보험을 넣어가지고 지금 20개월 돈을 넣었어요. 20개월 매달 $100씩.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내가 넣었어요? $100씩 20개월이니까 지금 2,000불을 내가 보험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원금은 이 2,000불은 원금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런 연금보험들은 중간에 계약 기간이 20년인데 5년이에요. 5년? 중간에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800불 이렇게 받아요. 아니면 1,000불 정도. 원금, 내가 넣었던 돈을 다 못 받아요. 계약 중간에 끝나면.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요, 지금. 연금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이 어떤 경우는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미래에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매달 돈을 넣었는데 그게 원금을 보장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5번. 자, 이 제품 설명서에 이 제품은 2년 동안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어디에 의하면 제품 설명서에 의하면 이 제품은 2년 동안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제품 설명서에 의하면 자, 무상 수리 무료로 하는 거. 무상 수리 무료로 수리해줘요. 무상 수리 무료 수리. 무상 수리, 무료 수리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어요. 밑에 있는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옮겨 쓰는 거예요. 뭐뭐에 따르면 아까 의하면 따르면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옮겨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에 쓰면 돼요. 자, 소희 씨는 최근 일본에 갔다 온 친구들로부터 일본 교토가 볼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교토 그냥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일본 교토가 볼만하다, 어릴만하다, 뭐 하기에 괜찮다, 나쁘지 않다. 교토가 볼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번 휴가에 교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자, 어디에 몸을 실다? 이 표현들, 이 표현들 괜찮아요. 자, 이거는 표현을 외우면 돼요. 로 가는
뭐뭐에 몸을 실었다. 자, 처음에 실었다. 이 대직분 뭐예요? 싣다. 싣다예요, 싣다. 싣다에서 차에 짐을 실어요. 툭툭에 상자를 실어요. 그 싫다예요, 싫다. 싫다. 자, 싫다 그 말이요? 그러면, 툭툭에 상자를 실어요. 버스에 가방을 실어요. 싫다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뭐뭐에 몸을 실다. 몸을 싫다. 몸을 그냥 실었다? 그래서 이 몸을 실었다는 표현이 어떤 것을 거기 내가 몸을 그 안에 넣었다, 탔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나는 이번 주말에 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번 휴가 때 좀 쉬기 위해서 깨입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깨입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런 표현들은 그냥 좀 쓰기 할 때 비행기를 탔다, 버스를 탔다 이런 말보다 깨입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또는 몬돌길로 가는 그 차에 몸을 실었다. 이런 의미 쓸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그냥 주로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 어디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자, 인터넷에서 제일항공이 다른 항공사보다 항공사 비행기 회사를 항공사예요. 대한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그런데 이제 한국에 하는 비행기가 원래 프놈펜에서 2개가 있었어요. 대한항공, 코리안에어와 아시아나에어. 그런데 아시아나에어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는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항공사보다 50% 정도 싸다고 해서 제일항공을 이용하기로 했다. 싸서 그런지, 아워서 그런지 이유예요. 이유. 배고파서 그런지 집에 가자마자 바로 밥을 먹었다. 피곤해서 그런지 졸렸다. 그래서 아워서 그런지 이것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워서 그런지 그래서 싸서 그런지 좀 시끄럽긴 했지만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가는 기분이 좋았다. 얼마나 더 가면 될까 궁금해서 승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승무원 자, 승차하다, 승선하다, 비행기를 타다, 무는 근무하다. 비행기를 타서 근무하는 사람 승무원. 그러니까 스튜디스 사람을 승무원이라고 해요.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승무원. 자, 승무원에게 물어봤더니 20분 정도 남았다고 했다. 갑자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오사카에 처음 가신다면서 소희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같은 의미예요. 물어보다.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 뇌에 좋다면서 호두를 건네셨다. 호두 먹는 그 과일이에요. 겉에 딱딱하고 과일이에요. 호두를 건네셨다. 한 건강 잡지에서 보셨다는 것이다. 아주머니는 오사카 호텔에 묵기로 하셨다고 했다. 묵다. 응? 아니, 묵다. 어떤 스테이 하는 거. 호텔에서 묵었다. 호텔에서, 숙소에서 묵다. 집에서 묵었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묵다란 말은 주로 호텔, 또는 바깥에
어떤 스테이 하는 거, 스테이. 영어로 스테이인데 2박 3일간 호텔에서 묵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 이런 말 써요. 묵다. 친구 집에서 묵었다. 괜찮아요. 친구 집에서 사흘 동안 묵었다. 머물렀다. 여행사 직원이 오사카 호텔이 시내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비행기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간사이 공항 이름이에요. 공항 이름. 간사이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는 도시고 오사카 도시에 있는 간사이 공항. 푸놈펜에 있는 공항 이름 뭐예요? 포첸통? 포첸통 공항. 푸놈펜 포첸통 공항.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는 오른쪽에는 에 따르면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일본에 처음 가서 그러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소희가 얘기해요. 최근 일본에 갔다 온 친구들 말에 따르면 교토가 가볼만 하대요. 오사카에서 가깝다니까 가보세요. 그래요? 거기에 꼭 가봐야겠네요. 그런데 제일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싼지 알아요? 자, 어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다른 항공사보다 어디에서 샀어요? 인터넷에 살펴보면, 인터넷에 따르면, 제일항공이 다른 항공보다 50% 정도 싸대요. 싸다고 해요. 50%. 인터넷에 따르면 제일항공이 다른 항공사보다 50% 정도 싸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까지는 얼마나 남았죠? 승무원에 따르면 승무원의 의하는 괜찮아요. 문제가. 승무원에 따르면 20분 정도 남았다고 해요. 남았대요. 괜찮아요. 남았다고 해요. 남았대요. 승무원에 따르면 20분 정도 남았대요. 승무원에 따르면 20분 정도 남았대요. 자, 비행기 타니까 일본까지 금방이네. 참, 이 호두 좀 먹어봐요. 자, 호두가 뇌에 좋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왔어요? 한 건강 잡지에 따르면 호두가 뇌에 그렇게 좋다네. 그렇게 좋다네. 그렇게 좋다. 아주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황버섯이 몸에 그렇게 좋다네. 아주 좋다. 자, 한 건강 잡지에 따르면 호두가 뇌에 그렇게 좋다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디에서 묵으실 거예요? 오사카 호텔이요. 누가 말했어요? 어디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오사카 호텔이 시내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했어요. 편리하대요. 여행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생각하면 볼까? 말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에 따르면 자, 그래서 오늘 공방은 에 의하면 에 따름이네요. 그래서 요 뒤에 이 어떤 사실, 어떤 A라는 이 사실을 인용했을 때 그 사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할 때 에 의하면 뭐에 따름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걸 쓰기. 그래서 뭐 이제 토픽 53번 쓰기 이런 거 할 때도 그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인지 이거 앞에 써서 말하면 훨씬 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실로 생각하게 돼요. 그때 쓰는 표현이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뭐뭐라고 한다. 뒤에는 주로 인용한 말이니까 돼요, 다고했어요, 다고해요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뒤에 제일 마지막 연습 문제 해가지고 인용에 대한 거 몇 개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